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야권 후보 단일화 밀당이죠. 밀고 당기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좀 짜증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좀 낙관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나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로 서로 잘 되어 갈 것이다. 결론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꼭 되어야 하고 또 야권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49대 51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별 의미 없는 1, 2%의 뭐 군소 후보는 뭐 의미가 없고요. 정말 굵직굵직한 뭐 국민의당과 그다음 뭐 금태섭과 국민의힘 뭐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여당과 그래도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를 비롯해서 제가 두 사람만 꼭 꼽으라고 한다면 안철수와 나경원, 오세훈도 뭐 상당히 좋아졌고요. 안철수와 나경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많은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공이 쌓여가면서 정치적 결정 또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무게감 있고 명료해졌다라는 부분,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안철수가 오늘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의 플랫폼이 되어달라, 중심이 되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모든 논의를 해도 좋다. 단 울타리만 열어서 원샷 경선을 하자. 국민의힘의 경선에 무소속도 다 참여해서 원샷 경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무단을 빨리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뭐 지금 입당하라, 합당하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입당하라는 안철수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고 안철수는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데 국민의힘의 입당을 지금 하기에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합당을 하자는 건 또 국민의힘이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이 삼석과 또 합당 논의를 밀고 당기기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서로 그렇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논의가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울타리를 열고 원샷 경선을 하자. 경선 처음부터. 지금 경선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가장 극적인 거는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는 3월 초에 가서 막판 경선 단일화, 막판 단일화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의 유력한 후보, 뭐 안철수가 됐든 금태섭이 됐든 막판에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주 극적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아주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를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 워낙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여망이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좀 안정된 스텝을 밟아가면서 단일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당겨서 좀 결론을 일찍 내고 일찍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17일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죠. 후보 이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요. 출발을 하니까 이제 안철수가 오늘쯤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안철수가 대표가 지난해 연말에 출마 선언부터 이런 제안들 여러 가지 상당히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게 처음부터 국민의힘 안에서는 의논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개방형 원샷 경선이죠. 국민의힘의 울타리를 열고 하자라는 건데 일단 뭐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고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을 우선이다. 뽑고 난 다음에 무소속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은 안철수에게 좀 유리한 것이다. 안철수에게 유리한 제안인데 당헌 당규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은 급한 게 없다라는 이런 제스처인데 국민의힘이 뭐 급한 게 없는 건 아니죠. 이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힘을 보면 부담은 국민의힘이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안철수도 마지막 그 3월 초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1대1 단일화는 장담 못 합니다. 뭐 컨벤션 효과도 있고요. 많은 기대감이 몰릴 거기 때문에 또 이 조직 문제도 있고요. 조직 선거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래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안철수도 부담이 있고요. 그러나 더 큰 부담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죠. 만약에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든지 아름다운 단일화를 못 해내서 서울시장에서 실패한다면 국민의힘은 뭐 지금 당이 없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서로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즐기는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밀고 당기기를 앞으로 더 할 거다. 그런데 뭐 당헌 당규를 고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테고요. 이 비대위에서 이제 공관위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일단 뭐 주호영과 김종인이 일단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실무협의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서 또 뭐 앞으로의 추진을 해가는 게 맞다. 실무팀을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개방형 원샷 경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그 경선 과정 전체 컨트롤, 전체 이 주관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심판을 누가 볼 거냐라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오늘 이야기는 그 주도권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원탁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이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잡아라.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다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의 오늘 또 제안은 지난 연말에 출마 선언부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내용이었다. 뭐 안철수도 그렇게 지금 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던졌고 뭐 국민의힘도 일단 반대는 하는데 국민의힘도 뭐 부담은 안철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현재까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또 제가 꼭 잘한다라고 해주고 주고 싶은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죠. 선거에서도 떨어졌고 또 뭐 열 몇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둘러싼 그 뭐 자녀들에 대한 특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다 털었는데 사실은 야당 쪽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하긴 했지만 이 전투력이나 또 자신을 둘러싼 그 의혹에서 사실 나경원이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틀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근에 정말 제가 눈여겨볼 만한 메시지들을 날립니다.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는 되어야 한다. 안철수 대표가 경선 룰을 짜도 좋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말하지 않겠다. 자기는 가장 불안한 거 단일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단일화 된다면 작은 희생들은 하겠다. 물론 큰 줄기에서는 공정한 룰을 짜야겠죠.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중도를 겨냥해서 짬뽕과 짜장면이 맛있는데 짬뽕과 짜장면을 섞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는 확실한 보수다. 확실한 보수를 지키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맞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것도 충분한 좋은 전략이고요. 이 정치를 하면서 특히 선거를 하면서 확실한 자기의 팬덤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날리면 좀 대응을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도 기반한 안철수의 그것도 가치도 있고 정치 선거 게임에서는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가령 짬뽕과 짜장면을 섞어 먹더라도 그걸 누가 비빔밥처럼 섞으라고 했습니까? 짬뽕은 짬뽕대로 먹고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이렇게 같이 맛을 보는 거죠. 중국집에 가면 매일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저도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짜장면을 먹더라도 짬뽕도 한 입을 접시에 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뭐 꼭 섞어 먹는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맛 공격을 해줘야 재미있죠. 또 오세훈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경원에 대해서 뭐 안철수나 나경원에 대해서 인턴은 믿을 수가 없다. 시장으로서 경험이 있는 내가 지금 서울시의 상황 지금 긴급하니까 경험 있는 내가 맞지 않느냐. 인턴이다 나경원에 대해서 하니까 나경원이 인턴 영화 보지 않았느냐.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말이죠. 저도 과거에 봤습니다. 아주 멋지게 받아쳤어요. 인턴 영화를 봐라. 그게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서 그 사장이죠. 그 대표를 그 회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인턴이 노련한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 인턴이죠. 그 노련한 경험을 살려서 그 회사 대표에게 조언 도와주면서 그 회사를 살려내는 그걸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럼 저는 또 오세훈 쪽에서 이걸 받아치면 좋겠는데 이런 메시지는 정말 즐기면서 재미있게 정말 들어볼 만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선을 해야 한다. 이게 정말 격조 있는 경선이고 정말 이렇게 씹어볼 만한 메시지들 아닙니까? 이런 경선을 할 줄 아는 이제 야권은 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선의의 경제, 뭐 간혹 비방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nen다면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뭐 또 칼로 잘랐는데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뭐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뽑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뭐 논의한다. 3월 초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주변의 환경 변화를 받아들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것이다. 중간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욕을 좀 먹더라도 김종인 스타일이죠.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내면 달라진다. 선거 결과도 나오면 달라진다.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보다는 좀 유연하게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오만하게 비치고 내 말이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또 이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믿음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